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일, 요번에 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좀 보였잖아요. 그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일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 직무유기 국선 변호사, 피해자 신상도 유출,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추가 고소. 계속 늘어나는 의혹. 이거 변호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직무유기,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뭐 지적,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피해자 신상을 유출했다. 이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또 의혹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유족들이요. 자, 상황은 하나 이렇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반 장교가 재판, 그리고 지휘관은 마음대로 감형. 지금 같은 군 사법제도는 일벌백계 한계다. 이게 재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서서는 변호인과 관련된 문제, 지금은 재판 자체의 문제. 항소심 민간법원에서 담당하는 내용 군사보험법 개정안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제 깜짝 놀랐죠. 지금 얘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조속 처리 요청했다. 여당은 팀을 꾸려서 뭐 법안 처리 뭐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야당은 또 강력하게 이거 점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이거 어떻게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변호인의 관점, 국선 변호인 관점, 그다음에 군 재판은 자체의 관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이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군인은 군대 내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을 감추려 한다. 그리고 감추다가 결국엔 터져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군 이중사 말고도 계속해서 뭐 A-대위라든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8년 전에 오데이 사건이라든지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간 8년 만에 일어났다라기보다는 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얼마나 감춰져 있을까가 지금 국민들의 그동안 관점인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것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극단적 선택이 아니었으면은 예. 이렇게까지 알려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초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군대가 군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군대 사법제도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만 대한민국 여전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제 징병제가 해제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사제도, 군사법제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하되 나머지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열어질 수 있는 이원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대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한다든지 예. 자체적으로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이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조 교수님, 네.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의 일그러진 병영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남성 중심의 상명하복식의 이런 이제 병영 문화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군 경찰 그리고 군 검찰이 예. 늑장 수사, 부실 수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일선 부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참모총장 소속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고요.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돼 있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식구 감싸기를 결국 이제 군 경찰, 군 검찰이 다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죽음의 삼중고리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은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지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군사 법원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내놓은 걸 보면 군사 법원을 원칙적으로 좀 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전시라든지 또는 비상계엄하라든지 또는 해외 파병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해법이 안 나온다면은 예. 일단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더라도 2심은 민간법원에서 하는 그런 방향의 절충안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여야 의원들이 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중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사보험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다시 부상한 쟁점, 전시 아닌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질서의 성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북한과 대치 상황, 그리고 군의 특수성, 뭐 이런 이유로 강한 반발이 나오는데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이게 폐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접수 사건의 8% 정도만 정말 순수하게 군 관련이다. 나머지 92%는 성격을 보면 거의 일반 형사 범죄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전원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일단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져야만 예. 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예. 안타깝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평시에 군사법원 필요성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변호사 숫자도 적고 어떤 군대의 특수성이 더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통용이 됐었는데 예. 이제는 뭐 민간에서 변호사들이 군사 사건을 담당하는데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변호사 숫자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군사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좀 기사에 따르면은 뭐 90% 이상은 일반 형사 범죄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도 군사법원 재판을 몇 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 보면 민간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무슨 도박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했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이게 군사법원 관할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사건들을 군사법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단 상황의 특수성, 뭐 휴전 상태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10% 정도의 순수 군사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 논의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